가상 다큐멘터리 실내의 항로 트러스트 시 레인. 주의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가상 다큐멘터리적 각색이며 특정 인물 국가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책 산업 구조의 서사적 해석임을 고지합니다. 모든 인용 및 그래픽은 가상입니다. 2025년 소리 없이 기울다. 새벽의 부산항. 거대한 이지스급 선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진수되고 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심야 세션의 텅 빈 의석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벽을 난사하는 듯한 긴박한 가운데 저음의 드론드론 사운드과 심장 박동 리듬이 긴장감을 조성한다. 2025년 세계 질서는 소리 없이 기울었다. 동맹의 언어는 믿음 대신 계산서로 바뀌었고 바다의 지배자는 함정의 숫자가 아닌 기술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모든 건 하나의 거래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현금 3,500억 달러. 그리고 우리 땅의 조선소를. 그날 서울은 고개를 저었다. 요구가 아닌 주권을 택했다. 예스 대신 신뢰를 선택했고 그날 이후 역사의 바다는 조용히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본 영상은 가상각색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정책 발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 흔든 세계, 워싱턴의 최후 통첩. 버지니아주 군항 기념식에서 연단, 성조기, 플래카드. 어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군중들. 서울 외교부 청사회의실에서는 서류 더미에 쌓여 밤새 근무하면서 자료를 작성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생동감 넘친다. 측 요구 조건은 첫째 연금 선납 3,500억 불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기술 라이선스 일괄 구매하는 조건에 둘째 첨단 조선소 버지니아 현지 건설 및 기술 인력 대거 파견하고 셋째 핵심 방산 부품 공급망 일원화 즉 한국 종속 강화였다. 요구는 간단했지만 그 속내는 무거웠다. 현금, 기술, 인프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것. 급변하는 패권 경쟁 속 자국 우선주의가 낳은 동맹국에 대한 산업적 최후 통첩이었다. 이건 방위 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선 산업, 방산 기술력을 통째로 종속시키려는 시험입니다. 거절하면 관세 폭탄과 기술 고립이 뒤따를 겁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경제의 치명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소 현지 건설 요구였죠.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숙련 인력과 기술 학습 곡선 전체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협력이 아닌 헌납이었죠. 한국은 동맹의 이름으로 지갑과 설계도를 동시에 내놓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예스를 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하청, 기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운명이었다. 서울의 밤 거절의 기술, 이중 전략의 탄생. 여의도 고층 빌딩 회의실, 새벽 2시 45분. 모두 지친 표정. 화이트보드에 플랜 ABC와 함께 두얼 스트래터지가 적혀 있다. 회의실 전면 창밖은 한강의 가로등만 길게 빛난다. 서울은 소극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 거절의 기술을 택했다. 단순히 애노를 외치면 고립뿐이다. 이중 전략 바깥에는 명분용 협력의 댐을 세우되 그 아래에서 실질적인 다자, 네트워크의 물기를 파는 것이다. 우리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관세 유예. 3년 후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불려나가 계산서를 받는 일의 반복이 될 겁니다. 이번 예스는 다음 세대의 산업 주권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렬이 아니라 분기 즉 나누어지는 갈림길이어야 합니다. 기존 구도는 워싱턴 DC가 빛나고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굵고 밝은 선, 경제군사 의존이 명확하다. 전략적 완속은 워싱턴으로 향하던 굵은 선이 갑자기 발길을 잃고 완만하게 유지된다는 속도와 밝기가 크게 줄어든다. 명목적 협력의 댐. 그리고 다자 네트워크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중동 리야드 아부다비, 아세안 자카르타 하노이, 유럽 앙카라 등으로 향하는 수많은 작은 화살표들이 갑자기 나타나 급격하게 밝고 굵어지며 상승한다. 열정과 속도로 빛난다. 워싱턴에는 최소한의 명분을, 그러나 중동과 아세안의 수도에는 우리의 기술과 신뢰를 보냈다. 공장과 학교, 그리고 바다를 운용할 능력을. 그날 이후 물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조용한 탈워싱턴, 새 항로의 시작이었다. 공백의 역설로 공급망의 균열과 미들 파워의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멈춘 미국의 드라이도크와 텅 빈 조립 라인과 숙련 인력이 없어 멈춘 기계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공급망 역풍, 해군 갱신 지연 심화, 숙련 인력 공백 확산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동맹에게 내민 계산서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미국 방산 공급망을 강타했다.
기술 인력 품질 세 축이 어긋나자 속도는 지연으로, 구호는 공백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거절로 인한 공백은 전 세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체 파트너로 전환이 불가능했나요? 가능했다면 벌써 했겠죠? 조선과 방산은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경험과 학습 곡선, 그리고 끈끈한 서플라이. 서플라이 체인은 스펙시트에 적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건 부품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였습니다. 중동과 아세안 해역을 중심으로 붉게 빛나는 패권의 공백구역으로 남중국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이 강조된다. 바로 이 순간 미들 파워인 한국에게는 역사적인 기회가 열렸다. 중동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해양 팽창과 미국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새로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 공백을 신뢰로 채우기로 했다. 새 항로의 설계는 K-디펜스와 능력 공유 모델이다. 아부다비 외곽회의장. 현지 기술자와 한국 엔지니어가 설계도를 두고 토론. 자카르타 조선소 내부. 현지인이 한국 엔지니어의 지도 아래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식 K-디펜스 모델은 철학 자체가 달랐다. 무기가 아닌 능력을 팔았다. 한국은 공동개발부터 현지화 교육, 그리고 10년 뒤에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중동 파트너는 다른 나라들은 최고의 제품을 팔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고의 제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것이지만 설계도와 기술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는 구매가 아닌 자립 프로젝트입니다. K-디펜스의 자립 생태계 3단계 모델은 1단계는 공동 설계와 현지 제작입니다. 한국의 원천 기술과 현지 운용 환경을 처음부터 결합하여 함께 설계한 시제함을 제작하고 현지 엔지니어에게 설계 변경의 논리를 공유합니다. 2단계는 기술 이전 및 실무 교육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조선소는 다국적 기술 연수센터로 변모하고 한국 해군 및 엔지니어가 교관이 되어 함정 생해주기 전 유지보수 시스템, 통합, 응급복구 기술 전수를 하고 경험과 학습 곡선의 이전을 강조합니다. 3단계는 부품 공급망 현지화와 LCC 혁신입니다. 현지 기업의 핵심 부품 라이선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목표 KPI는 가동률 95% 이상 및 생애주기 비용 LCC 최소화, 현지 정비 생태계의 자립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닫힌 기술 대신 함께 자라는 시장을 선택했다. 이 모델은 무기를 받은 국가들이 다시 구매자가 아닌 운용 파트너로 한국을 찾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바다의 기동인 중동아세안 연합해양방위벨트, UAE 동남아시아 해군과의 전술 운용을 각색한 합동훈련을 보면 질서정연하게 기동하는 함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포럼 패널 토론에서는 세 갈래 패권 인포그래픽인 흰미국, 돈중국 신뢰기술협력 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방위 벨트가 형성되었다. 이는 군사동맹이 아니었다. 기술과 운용 능력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의 국가 해양 전략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매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파트너십 지수를 보면 공동개발 국가수, 상호교육, 누계, 현지 정비 거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존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정 단일 시장 의존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다변화 지수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힘, 중국은 속도를 내세울 때 한국은 신뢰와 기술로 빈칸을 채웠다. 패권은 더 이상 누가 더 큰 함대를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파트너를 설계하느냐의 게임이 되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 대신 우리 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편은 국가가 아니라 원칙이었다. 외교의 새로운 언어인 기술 주권의 재발견입니다. 국제포럼에서 한국 대표단이 연단에 올라 기술 주권과 공동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은 부산, 거제, 울산, 조선 산업 클러스터와 한국의 기술력이 외교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절이 낳은 외교적 효과는 예상보다 컸다. 한국의 방산조선 산업은 이제 단순한 수출품이 아닌 가장 강력한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는 다른 미들 파워 국가들에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균형자를 넘어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기술은 외교의 주체가 되었고
한국의 조선소는 세계의 해군을 훈련시키는 교실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 종속을 거부하고 수평적 협력을 택한 단 하나의 전략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위기의 재조명 남겨진 질문들. 대미 관계 악화와 관련된 뉴스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스크롤된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설. 물론 이 선택에는 그림자도 따랐다. 대미 관계의 긴장, 기술 유출의 위험성, 그리고 복잡한 다자,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하는 막대한 외교적 부담. 대한민국은 스스로 항로를 개척하는 만큼 더 큰 파도에 직면했다. 한국의 선택은 고립이 아닌 경쟁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고도의 외교 역량과 산업 보안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주권을 지키는 것은 쉼없이 방패를 갈고 닦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타인이 그려준 지도 대신 스스로의 원칙과 기술로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항로를 그리는 자의 시대. 새벽 햇살이 유리 외교 청사 벽을 타고 흐르고 마지막 드론샷은 바다 위 곡선 항적을 그리며 멀어지는 한국 기술 기반의 함정들의 웅장한 모습들은 새 시대의 탄생을 의미한다. 아니오라고 외친 그날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기술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독립선언이었다. 우리는 그 누구의 편에 서는 대신 우리 자신을 원칙 위에 세웠다. 그리고 그 원칙은 호혜와 신뢰다. 미국이 힘으로, 중국이 규모로 패권을 논할 때 대한민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세계 질서의 새로운 균형추가 되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다. 하지만 이제 항로는 더 이상 강자의 지시로 그려지지 않는다. 기술은 곧 국력이고 신뢰는 새로운 패권이다. 바다는 이미 조용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신뢰가 새로운 패권이다. K-디펜스, 항로를 그리는 자의 시대. 신뢰의 시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